60대 엄마도 할 수 있는 부업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솔깃하게 자리에 모셨는데요. 그걸 막 이제 정말 50대 이런 분들이 시도하시나요? 네, 시도하시죠. 둘 다 욕심을 안 내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는 사람의 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나이가 드신 분들도 부업을 도대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생각해봤을 때 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경험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저희 집에 이제 변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가 이제 이 변기 고치려면 여기 앞에 있는 아저씨가 좀 잘하니까 그 아저씨한테 하면 된다 이러셔가지고 연락을 해서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무슨 이 정도 금액으로 하냐 더 깎아라. 엄마들 무조건 깎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좀 저렴한 가격에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이라고 하면 제 집에 변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그거의 단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단가도 모르고 어디다가 연락해야 될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네, 알고 보면 좀 더 비싼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거를 저희 엄마가 제가 홍보를 해주고 문의가 오면은 어차피 엄마 동네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문의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뭔가 홍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엄마 입장에서는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 홍보라는 게 되게 쉬워요. 블로그를 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블로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엄마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네이버 맘카페나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웃란이라고 있어요. 서로 이웃들끼리 밥 뭐 먹었어요 뭐 이런 그냥 수다 떠는 네, 약간 당근마켓 네이버 버전? 이런 게 요즘에 생겨가지고 서로 막 그냥 얘기하고 막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그냥 글을 올려봤어요. 집수리 하실 분들 같은 경우 저희한테 연락 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대신 좀 꾸준히 했죠. 맘카페나 이런 데다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맡기는 분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다른 숨고나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고 엄마가 아시는 그런 집수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물점에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인건비만 버시면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또 저렴하게 해주시고 그럼 저희 엄마는 부업 형태로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집수리 중개업이에요. 부동산만 중개를 하는 게 아니고 집수리나 이런 것도 중개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왜냐면 기술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당장 기술을 배워서 일하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쉽다는 게 이제 중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한테 좀 저렴한 걸 소개시켜주고 뭐 이런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제가 언제 했었냐면 제가 이제 자청님하고 서울시 5개 지점 부동산을 같이 했었어요. 동업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무조건 인테리어 해야 되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집 같은 경우도 어차피 들어오면 대부분 수리를 조금은 해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도저히 더러운 경우에는 벽지를 본인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중개를 해줘요. 그럼 대부분 중개를 하면은 기술자분들한테 저희가 수수료를 좀 받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맡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수수료를 떼주니까 내가 더 비싸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고요. 이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약간 기술자분들 중에서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을 알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홍보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거를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지금 제 카페에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꽤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세요, 그분들? 맨 처음에 그럼 이제 홍보부터 해야죠. 어디다가? 아까 얘기하신 맘카페나? 네, 맘카페나 뭐 단톡방이나 뭐 이웃이나 아니면 솔직히 저 같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빨리 벌어야 되겠다 하면 전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게시판 광고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럼 무조건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문의를 받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자를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왜냐면 그래야 단가를 좀 싸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멀리서 오면 그분들이 단가를 낮추질 않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오는 분들은 바로 앞에 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단가가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앞에 동네에서 찾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못 찾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기술자분들만 모아져 있는 카페가 있어요. 인기통이라고. 그 카페에 가면은 그 기술자분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거기를 이제 보내주고 대신에 이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저한테 이제 AS를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만약 했는데 변기가 다시 고장났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씀을 이제 댓글로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 있는데, 이 AS는 내가 주체적으로 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분을 소개시켜주고 저는 이분한테 수수료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변기 수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변기 수리하는 분이 가서 이분이 각자 돈을 받고 이분이 나한테 수수료를 주는 형태로 하는 게 아, 내가 고객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돈을 받는 게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수료 마진을 좀 많이 받으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초반에는 사실 저 같으면 그냥 이분이 알아서 돈을 받고 둘이서 거래를 하는 거고 나는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요 정도는 사실 이분 입장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내가 계속 소개만 시켜줄 수 있다면.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뭐 10,000원, 20,000원보다는 내가 한 10건까지는 공짜로 소개시켜줄 테니까 사장님이 만약에 11건째부터 나한테 10,000원을 달라던가 이러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 그냥 전화만 받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10건 정도는 사실 기분 좋게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10건 정도는 뭐 10만 원 안 번다고 해서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되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고용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진짜 된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할 때 사실은 중개 수입보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좀 더 돈을 번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중개 수입이라는 게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인테리어 회사를 좀 차려볼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었어요. 네, 하진 않았지만. 와, 그니까 이게 결국에는 집수리 중에 뭐 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형광등만 바꿨다 했는데 이게 괜찮으면은 뭐 물 떨어지는 기술자분을 연결해도 되고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네네네. 그리고 대부분 기술자분 한 분이 나는 이것만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대부분 몇 개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분 한 분만 컨택을 해도 형광등도 할 수 있고 변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제일 이 집수리 회사 중에서 마진율이 제일 좋은 거는 이게 다 인건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변기나 이런 거는 사실 원가가 들어가지만 그런 거 말고 형광등을 교체해 준다던가 제가 저희 집 형광등을 3개를 교체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거의 15만 원, 2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누구는 10만 원 달라 그러고, 누구는 15만 원 달라 그러고, 누구는 20만 원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고 싶은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뭔가 중개 수입을 붙여서 하면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기를 당한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는 10만 원이면 하는 건데 왜 나한테 15만 원 주고 하냐. 그렇게 치면은 모든 플랫폼이 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사는 모든 거는 다 사기를 당한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사는 것 중에서 모두 다 최저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원가 사실 500원짜리인데 내가 5,000원 주고 사는 게 엄청 많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중에 엄청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으면 중개를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포인트 같아요. 네. 사실 이거 뭐든 다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둘을 비교해봤을 때 저는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나는 전기를 다룰 줄 알아요? 그럼 형광등을 교체할 수 있어. 그러면은 형광등 교체하는 사람들은 형광등을 교체하는 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형광등을 교체할 줄 아는데 이거를 10,000원, 20,000원 주기가 싫어서 그래서 내가 만약 블로그를 쓰거나 내가 만약 이웃란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보면 비효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시간에 형광등을 다는 게 단가가 더 높으니까 형광등을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 형광등을 다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인 거고 기술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사실 마케팅이라는 건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네이버 카페 이웃란에 글을 쓰는 거라던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배워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냥 그런 걸로 돈이 된대 알면은 그냥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내가 태워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형광등 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두면 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홍보하는 게 기술이 돼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없는 사람도 그렇고 기술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둘 다 욕심을 안 내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이 있으면 10,000원, 20,000원 주기가 아까워서 안 주고 안 주다가 자기의 비효율이 나는 거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또 기술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기술 배워? 기술 배워. 그럼 또 그 시간이 또 걸려요, 시간이. 그러면은 시간을 그걸 배우다가 또 지쳐요. 그러니까 배워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지쳐요, 그게. 하다가. 대표적인 예시가 제 동생이 이제 미용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언제 깨달았냐면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동네에서 많이 살아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만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도 미용고를 나오고 대학교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제 동생이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좀 안 되게 벌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졸도 안 나와서 미용실을 지금 운영해요, 자기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좀 안 되게 버는데 저는 초반에 내가 뭐 대학교를 나오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못 벌잖아요. 네,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도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왜 그런 걸까를 생각해봤을 때 이 기술직과 기술이 아닌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이 없이
공부라는 것만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야 최고라고 약간 하는 게 좀 있잖아요. 있죠. 네네네. 제일 많이 들었죠. 너 공부해야 된다. 네,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맞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더 비율을 일으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이제 미용실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또 홍보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찍게 됐어요. 근데 지금 카페에서 보면은 실제로 하시면서 막 질문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그걸 막 이제 정말 50대 이런 분들이 시도하시나요? 네, 시도하시죠. 우와. 네. 사실 저는 이제 블로그까지 하면은 대박인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게시판이나 아까 클로이님 말씀하신 뭐 그런 단톡방이나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는 그런 것만 해도 되니까. 오, 너무 좋네요. 저는 이거 되게 능력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봤을 때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혹은 돈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셨어요? 제가 유튜브 사실 3번이나 말아먹었거든요. 진짜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돈이 안 되니까 하다 만 거죠. 그쵸. 그런 네. 경우가 제일 많죠. 네, 돈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걸 이제 못 버티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컨셉을 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또 기회들이 계속 주어져요. 근데 이 기회를 잡으려면 또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지금 유튜브 딱 시작한 지 오늘로 4개월이 안 됐어요, 아직.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번 돈이 2억이 넘어요. 지금 4개월 동안에.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강의나 뭐 이런 수입 말고 이 유튜브를 파생해서 제 마케팅 회사에 번 수입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포함하면 거의 뭐 그 정도 금액이 넘는데 초반에는 다 미미예요. 저도 뭐 마케팅 회사 차릴 줄 알았겠어요? 몰랐죠. 처음에는 그냥 부동산을 해본 거고 그러면서 부동산 마케팅도 해보고 학원 마케팅도 해보고 그냥 내 학원도 마케팅 해봤거든요.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거라서 내가 처음부터 막 여기까지 해야지 이런 거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라는 게 사람들은 뭘 딱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대나병이라고 불러요. 대나병? 네, 이거 되나? 저도 되나? 이렇게 되나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런 게 대나병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나병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되나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냥 해보고 안 돼? 그럼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끝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안 되면 또 되게 하네요. 네, 그쵸, 되는 그쵸. 방법 찾고. 네, 되는 방법을 찾고. 진짜 경청하게 되네. 앞으로는 어떤 거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사실 기존에 맡고 있는 마케팅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를 맡게 돼가지고 여기 열심히 하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오늘 주는 사람님 모시고 정말 귀한 이야기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